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올해 울산에선 1119명의 수험생이 대입수능에 응시해 일반 시험장 26곳과 응급환자용 병원 시험장 1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등교 시간 시험장 학교 주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이 투입되고 각 시험장 학교에는 2명의 보안경찰이 배치됐습니다. 교통수요 분산을 위해 모든 관공서와 일부 기업은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지며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대에는 철도와 선박, 항공기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민선 8기 들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울산에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울산에서 세계 최초 수식어가 붙는 공장 기공식이 연거푸 있었습니다. 이들 회사의 투자 규모만 2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한덕수 국무총리도 함께했는데요. 전우수 기자가 두 곳의 기공식 현장 다녀왔습니다. 울산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두 대기업의 프로젝트 기공식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먼저 온산 국가산단 내 캠코 니켈 제련소 부지에서 코리아엔 캠코 올인원 니켈 제련소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코리아엔 캠코 올인원 니켈 제련소는 코리아엔의 자회사인 캠코가 온산 국가산단 내 56,7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5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42,600톤 생산 규모로 신설하는 고순도 니켈 생산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캠코의 생산 능력은 약 64,900톤의 생산 규모로 커집니다. 특히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고순도 니켈을 니켈 함유량에 관계없이 광석과 중간재, 재사용 배터리 추출 블랙 파우더 등 다양한 원료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조성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공식에 참석해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30년까지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모두에서 명실공히 2차 전지 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SK 지오센트릭은 남구 부곡 등의 운동장 22개 크기의 2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첨단 재활용 클러스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이 투입돼 폐플라스틱 32만 톤에서 24만 톤의 새로운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25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특히 이 클러스터는 기존 기계적 재활용 방식의 한계 극복을 위해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3대 첨단 기술인 열분해와 해중합, 초임계 용매 추출 등을 한 곳에서 집적화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공장이 준공되면 연간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3천억 원, 연간 7억 달러의 수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분들은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차별화된 리사이클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공식이 울산에서 순환 경제를 전도하고 탄소 중립 도시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잇따른 기공식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하게 된 두 회사의 투자 규모만 자그마치 2조 3,500억 원이 넘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울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울산시와 울주군의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시원회가 어제 울주군청 잔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어제 시연회는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실증 드론의 활용도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원전 사고에 대비해 50kg 고중량 방호 장비를 배송하는 드론과 드론 테러에 대응하는 안티드론, 조난자 수색을 하는 드론 등을 시연하며 실전 배치와 상용화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9월 중 울산 지역 제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소비와 수출도 증가하는 등 지역의 실물 경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울산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6%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소비는 대형 소매점과 판매점이
전월 동기 대비 4%,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각각 1.7%와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취업자는 도소매, 숙박, 음식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10월 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로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고용률이 10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고용률은 60.1%로 10월 기준 고용률로는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도 2.3%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줄었습니다. 다만 임금 근로자가 11,000명 줄어든 반면 비임금 근로자가 12,000명 늘어나 고용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K-뷰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울산에서도 울산 뷰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울산연구원 울산경제동향분석센터는 월간 울산경제 10월호를 통해 이 같은 분석과 결과를 내놨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울산의 화장품 수출은 최근 5년 평균 45% 성장했으며 올해 9월까지 울산의 화장품 수출 규모는 624만 달러로 지난해 549만 달러의 연간 수출액을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울산에서도 강점과 약점 분석을 통해 유뷰티 산업을 진단하고 유뷰티 산업 활성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울산 지역 조선산업 내국인 재직자들의 이직과 전직 희망 사유는 적은 보수와 더 나은 곳으로의 취업 기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울산 지역의 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선업 변화와 과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산업 내국인 재직자들의 이직과 전직 희망 사유는 적은 보수가 4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더 나은 곳으로의 취업 기회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내국인 재직자 근속을 위한 필요 지원 정책으로는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임금 인상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수차례 교섭에도 사측은 기본급 월 5만 원 인상 외엔 모든 임금 항목을 동결 중이라며 향후 집중 교섭에서 사측이 타결 가능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총력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울산시 교육감이 책임지고 집중 교섭에서 타결안을 제시하라며 집중 교섭 이후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청소년 성인할 것 없이 도박 중독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울산 지역 도박 중독 상담도 크게 늘었는데 3년 사이에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 사는 30대 A씨는 온라인 도박 바카라에 빠져 6억 원을 날렸습니다. 중학생 시절 호기심으로 시작한 온라인 도박이 10년 넘게 A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1억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한 1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5일 후에 다 잃었긴 한데 다시 엄청 재밌어요 사실. 그만한 희열을 살면서 느껴본 적도 없었고 솔직하게 말하면 뭐 평생 동안 살아도 못 느낄 것 같아요. 가족과 중독관리센터의 도움으로 도박을 끊은 지 3년째. A씨는 도박을 하거나 중독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소득자들도 많고 바카라나 뭐 카지노 아니면 뭐 주식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핸드폰 화면에 보면 딱 알거든요. 멀리서 봐도. 뭐 3일 동안 커피만 마시면서 도박 막 하고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실제로 울산 지역 성인들의 도박 중독은 심각한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성인 10명 중 4명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도박 중독으로 나타났는데 온오프라인 도박은 물론 고위험 주식과 가상화폐 등 금융시장 도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영끌을 해서 투자하는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또 내 월급으로는 뭐 남들처럼 좀 살 수 없다. 10대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사례도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 지역 만 15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지역 청소년 100명 중 9명이 치료를 받아야 할 도박 중독으로 청소년들은 주로 불법 스포츠 토토와 바카라, 사다리 게임 등
성인 인증 없이 가입이 간편한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날리거나 도박빚과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나 사기를 치고 불법 사채나 심지어 부모의 사망 보험금과 암 진단비에까지 손을 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인 청소년 할 것 없이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실제로 울산의 한 중독관리센터의 도박 중독 상담 건수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3년 사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한탕주의의 또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도박 중독 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볼 게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거를 이제 나는 도박 중독의 피해자다라고. 사행성 도박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도박 위험군 발굴과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새벽 시간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난폭 운전을 한 10대에서 20대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2명을 검거했고 도주한 4명도 추적 끝에 모두 붙잡았습니다. 전동훈 기자입니다. 늦은 밤 오토바이 5대가 도로를 이리저리 오가며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벌입니다. 이들은 손에 경광봉까지 든 채 교통을 방해했고 이들 뒤에 있던 차들은 앞으로 가지 못해 줄줄이 폭주족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일 동구에서 출발해 북구까지 온 폭주족 6명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이 중 2명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현장에서 도주한 피의자 4명도 사건 발생 30일 만에 모두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통신수사하고 CCTV를 역추적해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통상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 중대한 위반 행위는 반드시 검거가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오토바이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6명을 공동위험행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최근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칼 모형 완구, 일명 당근칼의 소지와 구입을 금지했습니다. 교육청은 당근칼 완구가 폭력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당근칼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최근 어린 학생들이 스쿨존에서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원인이 될 경우 보호자의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권역별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21일 남구청 대강당과 23일과 27일 동구청 중강당, 그리고 28일에는 북구청 대강당에서 매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중구는 29일 오전 10시에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개편은 현재 183개 도선 가운데 약 60%를 개편하는 광역시 승격 이후 최대 규모로 앞으로 시설 개선과 대시민 홍보 등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지방세 등의 고액 상습 체납자 187명의 명단을 어제자로 행정안전부와 울산시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187명 가운데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184명, 체납액은 60억 6천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는 3명에 체납액은 5천만 원입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입니다. 울산시는 이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와 신용불량 등록, 관어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각종 은닉자산에 대해서는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어제 강주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김기환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어제 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 공동 현황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어제 임시회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를 도입하자는 건의안과 지방 의료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추가 확대하자는 건의안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안 14건을 결의했습니다. 현대차노사는 어제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울산숲 연계 프로젝트인 아이오닉 포레스트 조성 기념식을 열고 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공익법인 백년숲에 기탁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현대차노사 관계자를 비롯해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과 김정희 북구의회 의장, 백년숲 관계자, 현대차 평일봉사단과 주민봉사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울산숲 프로젝트는 북구 지역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85만 4천 제곱미터의 국내 최장 길이인 15.6km의 도시숲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현대차노사의 친환경숲 조성 프로그램인 아이오닉 포레스트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광역시 명장으로 HD 현대중공업 소속 김종규, 이규동, 김선우 씨와 현대미포조선의 김창식, 하진용 씨 등 모두 5명이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한민국 명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서류 현장 심사를 거쳐 지난 10일 심사위원회를 통해 2023년 울산광역시 명장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명장에게는 기술장려금으로 5년간 매년 200만 원씩 1,000만 원이 지급되며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2층에 마련된 울산광역시 명장 명예전당에 명패가 등재됩니다. 2023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가 어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는 색동의 울산지부에 어린이에게도 권리가 있어요라는 제목의 동화구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과 아동권리 헌장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울산대학교 병원 의사 이경현 씨 등 10명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울산시장 등 기관 단체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세계 여성 정상기금이 지난 2000년 11월 19일 최초로 제정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기념행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